근데 단 하나, 코막힘이 있다고 하시면 그거는 100% 교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아예 잘라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잘라버리게 되면 큰일이 나게 되죠. 아마 수술 전보다 많이 숨쉬기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오공TV의 용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염 수술은 무엇인지, 비염 수술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고, 비염 수술의 절차와 또 치료 과정,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염 수술하고 재발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비염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비염 수술보다는 기능코 성형을 하면서 비염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수술을 권하는 게 조금 과잉 진료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 권하지는 않습니다. 비염 증상이 심하고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권유를 드리고 시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단 비염이 무엇이냐? 비염은 일단은 크게는 알러지 비염이냐, 그렇지 않은 비염이냐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는데, 비염 수술 영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요거에 관련된 링크는 저희가 첨부를 드리니까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비염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염 수술은 왜 하느냐? 비염 수술은 사실은 이제 알러지 비염이나 혹은 호상구성 비염, 이런 체질적인 비염에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런 체질적인 부분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염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거는 합의각계라는 구조, 그거의 용적을 감소시켜서 코막힘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환기를 유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거지, 알러지를 없앤다거나 그런 체질적인 거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코막힘이 있다고 하시면 그거는 100% 교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조적으로 그냥 막혔던 부분, 좁았던 부분을 넓혀 놓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같이 시행하시면 코막힘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합의각계라는 구조는 중비각계, 합의각계, 상비각계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비염 수술에서 조작하는 구조는 합의각계입니다. 그러면 이걸 아예 잘라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잘라버리게 되면 큰일이 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 하고 숨을 들이쉬게 되면 이 합의각계랑 중비각계가 들어오는 공기를 싹 갈라주는 역할을 해서, 또 비강 자체를 어느 정도 용적을 줄여줌으로써 갑자기 와류가 발생되지 않게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를 무턱대고 잘라내다가는 숨이 들어와도 숨을 못 느끼는 빈코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치료 방법도 없고 답도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술을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후 CT 사진을 통해서 실제로 비염 수술을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휘어있던 비중격도 수술 후에 완전히 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합의각계라는 구조인데, 그 합의각계 용적이 감소된 것 뿐만 아니라 합의각계 각 또한 넓어졌던 게 이렇게 좁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합의각계를 외측으로 골절시켜서 바깥쪽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술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휘어졌던 비중격도 펴지고 비후되어 있던 합의각계 용적도 많이 감소되면서 안쪽 이제 코로 들어가는 환기량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코막힘을 완전히 개선하고 알러지나 다른 체질적인 증상에서도 완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게 비염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합의각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깥쪽 점막 조직은 아주 기능이 많은 세포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점막은 남기고 그 안쪽에 있는 조직을 소작시키거나 갈아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각계를 실제로 잘라버리는 수술도 많이 시행을 했고, 아직까지 부분 절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빈코증후군이라는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면서 이제는 사장되고 있는 술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 소작기로 하냐, 레이저로 하냐, 데브라이더라고 이렇게 조직을 갈아내는 그런 기구로 하냐, 고주파로 하냐, 이런 건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전기 소작기는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점막에까지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엔 잘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는 겉에 점막 자체를 이렇게 레이저로 때려서 소작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이것도 점막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요즘엔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각광받는 두 가지 방법은 데브라이더로 이렇게
안쪽 조직을 갈아내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고주파로 안쪽 조직을 소작시키는 방법이랑 이렇게 두 가지인데, 데브라이더는 안쪽 조직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갈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점막은 그대로 두고 안쪽 조직만 갈아냄으로써 용적을 줄이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합의갑계의 뼈 조직까지 굵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데브라이더를 사용하면 유용하고, 또 이제 고주파는 소작을 시키는 건데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50도에서 60도 정도에서 안쪽 조직을 소작시키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수술 방법이고, 저희도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는 당연히 통증을 크게 못 느끼시고, 수술 후에도 이게 비염 수술한 부분이 처음에는 부어서 오히려 더 막히는 불편감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통증 자체로 크게 불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패킹 막아놓은 것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패킹은 보통 이제 다음날 제거를 해드리는데, 기능코 성형을 하거나 비중격, 축농증 수술처럼 빡빡한 패킹을 넣는 게 아니라 녹는 솜으로 가볍게 넣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수술보다는 조금 불편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점막이 더 붓기 때문에 수술 전보다 코가 더 막히신다고 느끼실 텐데, 한 1주에서 2주 정도 그 사이가 지나고 나면은 안쪽에 점막이 이렇게 수축되고 또 조직이 탈락되면서 아마 수술 전보다 많이 숨쉬기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제 비염 수술한 부분에서 출혈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한 달까지는 가급적이면 격한 운동은 좀 삼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취는 이제 국소 마취도 가능하고 수면 마취도 가능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드리는데, 아주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도 충분하고, 좀 겁이 나신다 하시면 수면 마취를 하시는 거고, 전신 마취까지는 필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가 CT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보통 반대쪽 합의각계가 붓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합의각계 반대쪽이 부으면서 비중격을 민 건지, 비중격이 휘면서 보상적으로 반대쪽 합의각계가 부은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쪽이 부어 있으면 비중격 만곡증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비중격이 뭐 똑바로 서 있는데 합의각계만 부어 있다, 그러면 비염 수술로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 자체가 기능코 성형에서 아주 중요한 요긴한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비중격 교정술을 하면서 그 연골로 기능코 성형을 하는 것이지, 비중격 만곡이 없는 상태에서 비염만 이렇게 부어 있고 또 미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비염 수술로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세의대 비내과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코 성형 환자분에서 비염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비염 수술과 비중격 만곡증 수술만 하신다고 하시면 아주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 시간도 매우 짧게 끝나는 수술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비염 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 재발이 되게 되면 간단히 또 그 부분만 수술을 하게 되고, 재발을 우려해서 무리하게 수술해서도 안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